이 사람들의 개헌안은 이거예요. 2020년 5월 30일 날 발효가 돼. 현재의 대통령이 3년만 하고 끝내는 거예요. 전체적인 큰 틀은 문재인 대통령 못 막으면 3년만 하게 하자. 이게 뻔한 꼼수로 드러나 버린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게 4년 중임이고 본권형이다 보니 본권형이라는 거는 국회에서 이제 국무총리를 뽑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내치 외치 이렇게 구분을 하게 되는 건데 그러다 보니 의회 그 총선 일정하고 대선 일정을 또 맞춰야 그렇죠.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지금 지금의 이제 대통령은 3년밖에 이제 임기가 아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지금, 이후에는 예. 대선 총선을 같은 해에 같이 치르게 되는 그러니까 거예요. 지금 현재 국회의원들이 1년 정도 한 거잖아요. 4.13 총선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정확하게 2020년에 가면은 대통령이 임기가 끝나고 국회의원 임기가 끝나고 동시에 투표하자는 그렇죠, 거거든. 그렇죠. 근데 여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중임에 4년 플러스 4년 8년을 하되 일부 권력을 국무총리한테 이양하고 내치를 국무총리한테 하는데 국무총리를 국회가 과반 의석을 얻어서 임명한다 이거예요. 이 두 가지 중에 누가 빠져 있죠? 국민. 예, 국민이 빠져 있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바로 정치적 공학, 정치 몰입애들인데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지역구를 있잖아요. 중선거구제로 만들고 독일식 정당 비례대표가 과반 이상을 넘게 만들어주면 이게 저는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조 하에서 300명 하에서 지역구도 정치의 모습을 그대로 갖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한다. 그럼 누가 가죠 지금 국무총리를? 박근혜가 대통령일 때 누가 했어요? 지명을. 누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당이 새누리당류가 맞습니다. 된다 이거죠. 예, 그렇게 근데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네.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만약 이게 되려면 국회의원의 의석수를 500석으로 좀 올리고 그다음 중선거구제를 해서 300에서 350석을 비례대표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근데 그래서 지역구도에서 탈피하게끔. 그래야만 이게 보완이 되는 거지. 무슨 말이 안 되는 보완도 되지 못한다. 그러니까 권력을 분점한다는 의미가 없어진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신 건데, 근데 이쪽 이렇게 이제 안을 낸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는 거예요. 지금의 대통령 중심제이면서 5년 단임이면서 이제 이런 것은 여소야대가 되게 되었을 때는 그러니까 대통령의 권력과 의회의 권력이 서로 삼았지 아니할 때에는 이게 꼼짝달싹을 할 수가 없게 된다라는 그 문제 때문에라도 의회 권력과 그 대통령의 권력이 그러니까 의회 권력과 따로 가는 대통령 권력이 굉장히 절대적인 이런 상태가 지금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의회 권력으로부터 국무총리가 나오고 그 국무총리가 내치를 하고 그렇게 되면은 지금의 대통령제하고는 상당히 다른 방식의 내치가 유연하게 흘러갈 수가 있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건데요. 근데 뭐 나름 저는 이것도 일리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사람들 중에는 이거 굉장히 필요하다 이렇게 볼 사람들도 꽤 있다고 봐요. 근데 지금 신비님 얘기한 것처럼 그때의 국회가 지금의 국회보다 훨씬 더 이제 중요해지게 되는데 현재의 국회 구도를 똑같이 가져가면서 이렇게 하는 게 의미가 있어? 지금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그건 굉장히 보완되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해요, 저도. 근데 지금의 구도를 한번 보세요. 지금 구도로 보면은요, 만약에요, 2020년에 대선 총선을 같이 한다? 뭐 만약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솔직한 이야기로 지금 구새누리 계열의 국회의원들 중에서 될 사람들이 거의 없지 않아요? 나는 이거 저쪽은 거의 오른쪽이 거의 전멸되다시피 하지 않을까? 난 이렇게 보는데 난 반대로 오히려. 보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처음 나왔을 때 국회 예산부터 하자 이렇게 된 거거든요. 글쎄 난 그거 아니, 찬성. 난 국회 예산 찬성.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은 가만히 있고 왜 대통령 임기를 멀쩡하게 줄이냔 말이에요. 저희가 그 얘기입니다. 권력을 국회로 가져오겠다는 것인데 또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국회의원이 갖고 있는 모든 권한을 다 내놔야 됩니다. 불체포권이나 등등이 있거든요. 내놔야 되고 그다음에 4대 사정기관을 전부 선출을 해야 됩니다. 부장검사 이상은 다 선출해야 돼요. 그것도 좋고.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애국이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보완점이 돼야 되는 것이고 지금 국회가 만약에 국민한테 개헌을 요구한다면 전 이걸 주장할 거예요. 국회 해산하고요. 지금 국회의원들은 500석 정도로 만들되 입법조사부 정도로 두고요. 그 위에 평의회를 만들어서 국회 평의회를 만들어서 시민의 200명 각계각층의 200명 또는 그 소속 상임위원회에 소속돼 이해 당사자인 국민들이 직접 입법을 심의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더 권력을 국회 권력을 아래로
국가 권력을 아래로 또는 국민한테 되돌려주는 방식으로 개헌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삼부가 강화되는 쪽으로 개헌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대통령의 권한이 국회로 그냥 갈 뿐입니다. 국민한테 올 수건 없는 거죠. 그럼 국민이 예를 들면 국민이 국회의원을 또는 국회의원이 국무총리를 직접 끌어내릴 수 있는 것을 굉장히 쉽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또 국정혼란이 오거든요. 그런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어서 저는 이것이 지금 지들의 정치 몰입애들이 야합으로 만들어낼 개헌의 내용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못한다. 그런데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의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재인이 대통령을 되게 막지를 못하면 임기라도 줄이자 이런 거라고 보는데 건설적인 것도 몇 가지 있어요. 일단 국회의원들 불체포특권 폐지하자는 거고요. 그렇죠. 물론 선의로만 보면 굉장히 좋은 것도 사실 많이 들어가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 권력 구조에 대한 걸 빼고 나면은 이를테면 이런 거죠. 모든 사람은 생명권을 가진다. 차별 금지, 고용, 노동, 복지, 혼인에서 양성평등 보장돼야 된다. 어린이, 청소년, 노인, 장애인을 위한 기본권이 명시됐다. 국민의 알 권리와 정보 접근권, 자신의 정보에 대한 결정권, 소비자의 권리 등을 새로 규정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개헌하려고 할 때 굉장히 많이 중요하게 이야기했던 것들이고요. 하나 더 하자면 100만 명 이상 찬성하면 개헌 발의를 할 수 있는 발언권을 뒀다는 것도 그 지점이고요. 다른 방송, 이미 나간 방송입니다만 복지 방송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주거권에 대한 얘기인데 그렇죠. 우리는 몰랐던 얘기가 거기서 좀 깜놀한 얘기가 나와요. 프랑스는 우리나라보다 국민소득이 더 낮을 때 지금 현재도 프랑스하고 우리나라하고 국민소득을 비교해보면 얼마 차이가 안 난답니다. 실질적인 국민소득. 프랑스는 굉장히 오래전에 주거의 권리를 헌법에 명시를 해놓고 있답니다. 그렇다 보니까 내가 프랑스 파리로 이사를 갔는데 한 달인가 안에 정부가 살집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시장을 고소할 수 있어요.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지만 실제로 가장 중요한 기본권 중에 하나로 주거권을 본 거예요. 이런 것들이 헌법에 보장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좋죠. 그래서 프랑스 같은 경우는 그 거린들한테 집을 지어주잖아요. 예, 그런데 이게 우리가 너무 폐쇄적이고 자본주의에 찌들려서 그렇죠. 북한이나 러시아나 중국은요. 오래전부터 결혼하면 집 한 채를 다 줬어요. 공짜로. 그다음에 결혼 비용까지 다 줬어요. 이게 너무 먼 나라 이게 아닙니다. 예. 주거권이 생명권이다. 그렇죠. 바로 그거죠. 우리는 아직까지 그 시각으로 안 받고 땅과 집을 투기 대상으로 그러니까 그건 봤다. 복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의무조항이나 국가 의무조항. 그러니까 그것을 헌법에다 명시하거나 그렇죠. 이런 방식으로 획기적으로 바뀌지 않는 한 차기 대통령 임기 줄여보겠다. 요 목적밖에 안 보이. 국무총리를 국회가 과반 의석을 얻어서 임명한다 이거예요. 이 두 가지 중에 누가 빠져 있죠? 국민. 예, 국민이 빠져 있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바로 정치적 공학, 정치 몰입애들인데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지역구를 있잖아요. 중선거구제로 만들고 독일식 정당 비례대표가 과반 이상을 넘게 만들어주면 이게 저는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조 하에서 300명 하에서 지역구도 정치의 모습을 그대로 갖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한다. 그럼 누가 가죠 지금 국무총리를? 박근혜가 대통령일 때 누가 했어요? 지명을. 누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당이 새누리당류가 된다 맞습니다. 이거죠. 예, 그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네.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되려면 국회의원의 의석수를 500석으로 좀 올리고 그다음 중선거구제를 해서 300에서 350석을 비례대표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근데 그래서 지역구도에서 탈피하게끔. 그래야만 이게 보완이 되는 거지. 무슨 말이 안 되는 보완도 되지 못한다. 그러니까 권력을 분점한다는 의미가 없어진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신 건데, 근데 이쪽 이렇게 이 사람들의 개헌안은 이거예요. 2020년 5월 30일 날 발효가 돼. 현재의 대통령이 3년만 하고 끝내는 거예요. 전체적인 큰 틀은 문재인 대통령 못 막으면 3년만 하게 하자. 이게 뻔한 꼼수로 드러나 버린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게 4년 중임이고 분권형이다 보니. 분권형이라는 거는 국회에서 이제 국무총리를 뽑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내치 외치 이렇게 구분을 하게 되는 건데 그러다 보니 의회 그 총선 일정하고 대선 일정을 또 맞춰야 그렇죠.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지금 지금의 이제 대통령은 3년밖에 이제 임기가 아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지금, 이후에는 예. 대선 총선을 같은 해에 같이 치르게 되는 그러니까 거예요. 지금 현재 국회의원들이 1년 정도 한 거잖아요. 4.13 총선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정확하게 2020년에 가면은 대통령이 임기가 끝나고 국회의원 임기가 끝나고 동시에 투표하자는 그렇죠, 거거든. 그렇죠. 근데 여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중임에 4년 플러스 4년 8년을 하되 일부 권력을 국무총리한테 이양하고
내치를 국무총리한테 하는데 국무 것이고 지금 국회가 만약에 국민한테 개헌을 요구한다면 전 이걸 주장할 거예요. 국회 해산하고요. 지금 국회의원들은 500석 정도로 만들되 입법조사부 정도로 두고요. 그 위에 평의회를 만들어서 국회 평의회를 만들어서 시민의 200명 각계각층의 200명 또는 그 소속 상임위원회에 소속돼 이해 당사자인 국민들이 직접 입법을 심의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더 권력을 국회 권력을 아래로 국가 권력을 아래로 또는 국민한테 되돌려주는 방식으로 개헌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3부가 강화되는 쪽으로 개헌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대통령의 권한이 국회로 그냥 갈 뿐입니다. 국민한테 올 수건 없는 거죠. 그럼 국민이 예를 들면 국민이 국회의원을 또는 국회의원이 국무총리를 직접 끌어내릴 수 있는 것을 굉장히 쉽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또 국정혼란이 오거든요. 그런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어서 저는 이것이 지금 지들의 정치 몰입애들이 야합으로 만들어낼 개헌의 내용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못한다. 그런데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의도는 네, 현재의 국회 구도를 똑같이 가져가면서 이렇게 하는 게 의미가 있어? 지금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그건 굉장히 보완되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해요, 저도. 근데 지금의 구도를 한번 보세요. 지금 구도로 보면은요, 만약에요, 2020년에 대선 총선을 같이 한다? 뭐 만약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솔직한 이야기로 지금 구새누리 계열의 국회의원들 중에서 될 사람들이 거의 없지 않아요? 나는 이거 저쪽은 거의 오른쪽이 거의 전멸되다시피 하지 않을까? 난 이렇게 보는데 난 반대로 오히려. 보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처음 나왔을 때 국회 예산부터 하자 이렇게 된 거거든요. 글쎄 난 그거 아니, 찬성. 난 국회 예산 찬성.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은 가만히 있고 왜 대통령 임기를 멀쩡하게 줄이냔 말이에요. 저희가 그 얘기입니다. 권력을 국회로 가져오겠다는 것인데 또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국회의원이 갖고 있는 모든 권한을 다 내놔야 됩니다. 불체포권이나 등등이 있거든요. 내놔야 되고 그다음에 4대 사정기관을 전부 선출을 해야 됩니다. 부장검사 이상은 다 선출해야 돼요. 뭐 그것도 좋고.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애국이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보완점이 돼야 되는. 이렇게 이제 안을 낸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는 거예요. 지금의 대통령 중심제이면서 5년 단임이면서 이제 이런 것은 여소야대가 되게 되었을 때는 그러니까 대통령의 권력과 의회의 권력이 서로 삼았지 아니할 때에는 이게 꼼짝달싹을 할 수가 없게 된다라는 그 문제 때문에라도 의회 권력과 그 대통령의 권력이 그러니까 의회 권력과 따로 가는 대통령 권력이 굉장히 절대적인 이런 상태가 지금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의회 권력으로부터 국무총리가 나오고 그 국무총리가 내치를 하고 그렇게 되면은 지금의 대통령제하고는 상당히 다른 방식의 내치가 유연하게 흘러갈 수가 있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건데요. 근데 뭐 나름 저는 이것도 일리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사람들 중에는 이거 굉장히 필요하다 이렇게 볼 사람들도 꽤 있다고 봐요. 근데 지금 신비님 얘기한 것처럼 그때의 국회가 지금의 국회보다 훨씬 더 이제 중요해지게 되는